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아시아태평양 영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새로 건조한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다가 사고로 함정을 물에 띄우지 못했는데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한미군 4,500명을 감축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인원을 괌을 비롯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발표한 건 아니고 미 언론이 보도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거 보면 익명의 2명의 국방부 담당자들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익명을 2명이나 이제 냈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미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긍정도 부정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신빙성을 더하는 건데 사실상 이런 종류의 보도는 뭐 오늘 내일의 문제이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네. 저뿐만 아니라 이쪽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예. 지난 3월 달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에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8,5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100조 정도 될 거예요. 예. 이 정도 돼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에 매년 8%씩 국방비를 삭감해라. 그 얘기를 지시를 내렸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사령부가 전체에 뭐 태평양사령부, 대서양사령부, 남부사령부, 중부사령부 6개 있거든요. 그거 줄여라, 4개로. 그리고 사성장군이 한 40여 명 정도 돼요. 예. 거기는 20% 줄여라. 그리고 이제 미군 전체의 인원들도 감축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 육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5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한 3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줄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군이 줄여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토 미군도 줄겠지만 해외 주둔 미군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그것을 유심히 본 사람은 이 보도가 나오는 것이 뭐 오늘 나오든 내일 나오든 모레 나오든 이 보도는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단지 주한미군만 나오느냐, 주일미군도 나오느냐, 유럽도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차이만 있었을 뿐이에요. 네. 트럼프 일기 때도 주한미군 철수한다, 감축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때보다 그 숫자는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때하고는 이제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말을 꺼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네. 사실상 이제 안 했죠. 그런데 주한미군의 철수 역사는 꽤 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1948년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때 이제 해방군으로 들어와서 이제 철수했던 거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감축을 해서 대부분 빠지고 미 2사단과 미 7사단, 미 출공군만 남은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1970년대 들어서면서 1969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을 손으로 해라. 그러면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빼요. 제7사단을 빼내는데 그때 한 2만 명 정도를 이제 감축을 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카터 대통령 때 1970년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주한미군을 이제 다시 철수를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한 3단계에 걸쳐 가지고 한 6천 명을 1978년도에 철수시키고 예. 1980년도에 9천 명 시키고 그다음에 1982년 되면은 지상군 몽땅 철수시켰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구소련의 이 군사력이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러시아의 이쪽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군사력이 엄청나게 이제 세진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건의를 했죠. 안 된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단계 6천 명도 그 정도 못하고 3,400명 정도 이렇게 감축하고 끝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탈냉전이 되면서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많이 인원이 빠진 것이 9.11 테러가 나잖아요. 9.11 테러가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 이라크에 투입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인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라크에 투입하기 위해서
우리 주한미군 2사단 1개 여단을 빼냅니다. 예. 그래서 그 인원들이 한 5천 명 정도 돼요. 행정요원들까지. 그때 빼내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2,500명을 2005년도까지 다 빼겠다고 그랬어요. 예. 2004년도에 5천 명을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급하잖아요. 그래서 12,500명을 그때 한꺼번에 빼내면은 안 된다. 안보 공백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2007년도까지 해서 한 4년에 걸쳐 가지고 12,500명을 이렇게 철수시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 트럼프 2기 들어서서 언론 예. 보도된 거 보면 4,500명이거든요. 왜 4,500명일까요? 하필이면 5,000명이 뭐 네네. 5,000명, 3,000명, 10,000명 그럴 텐데 그 4,500명이 지금 주한 미 2사단 1개 여단이 지금 순환 배치되고 있거든요. 예. 9개월 단위로 그 순환 배치되는 스트라이커 여단의 병력 규모가 딱 4,500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순환 배치되고 있는 스트라이커 여단을 순환 배치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거나 감축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거의 김열수의 군사 강의 같은 느낌이에요. 아이고 재밌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상에서는 이 좋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재배치해서 예. 중국을 겨냥한 그 효과는 유지하되 예. 한반도 병력을 운용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분석 맞나요? 맞죠.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미국이 올해 2월 달이죠. 임시 국방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언론에 리크가 되는 바람에 언론에서 이제 이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온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미국 군대의 미 국방이 지향해야 될 과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으로부터 대만 침공을 방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문제나 중동의 문제나 한반도의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방어의 주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 대신에 미국은 오로지 여기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데 모든 포커스를 맞추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주일 미군이든 주한 미군이든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조정을 통해서 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는데 재배치되거나 재조정 이렇게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주한 미군도 조금 운용에 좀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추진해 간다라고 하면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북한의 위협으로부터의 이 억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한미군이 나중에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이 중국 문제하고 대만 문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이제 이동의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러면 역할 변화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5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렇게 빼내는 것은 굉장히 우리 한국 안보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우리 한국 정부, 이제 다음 정부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계속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네네. 이런 주한미군 이전설이 우리가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 예. 좀 협상 카드로 쓰려는 그런 의도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그러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틀이잖아요. 큰 틀에서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매년 얼마 정도 인력은 어떻게 사성 장군도 어떻게 그 큰 틀 속에 있거든요. 딱 지금 질문하신 그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려고 하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 그러면은 유럽에도 손 안 대고 일본도 손 안 대는데 한국만 손댄다. 아. 그래서 주한미군만 손댄다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이제 그게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는 글로벌 파스치우 리뷰해서 전 세계의 미군을 한꺼번에 큰 틀에 놓고 조정을 하지 한국만 달랑 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예.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28,5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만약에 감축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어느 정도 그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 미군이든 주한 미군이든 전반적으로 초점 자체를 이렇게 지역의 위협에 어떤 한 국가의 위협에 대응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중국의 위협에 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이제 안보 지형상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중국이 대만 침공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건데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만 그리고 필리핀 여기까지가 제1도련선이란 말이에요. 예. 난세이 제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면 이걸 이제 막으려고 하면 지금 생각할 때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너무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원들을 갖다가 일부 괌으로 조정을 하거나 필리핀군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이 제1도련선 밖으로 이 중국이 못 나오게 하고 대만 침공을 못 나오게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안보의 큰 지형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주한미군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북한이 좀 이때다 싶어서 이 틈을 타서 도발 빈도를 늘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 상반된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요. 이제 북한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태껏 이제 북한이 지속적으로 1953년 이후에 지금까지 주장해 왔던 것이 주한미군 철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지금 이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예. 그렇다라고 하면 북한이 생각할 때 대북 적대시 정책이 좀 감소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위협이 감소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 가을이 될지 뭐 내년 초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때에 아예 그냥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서 내가 한번 미국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그 생각을 김정은이 가질 수 있다는 게 하나고 예. 두 번째는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지면 자신이 그렇게 꿈꿔왔던 한반도의 적화 통일도 가능하겠다. 그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상반된 생각을 아마 김정은은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정부가 바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리고 병력 규모를 조정하는 거는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는 두 양 당사자가 다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감축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렇게 네. 말하면 감축은 안 되는 건지. 이제 감축의 규모와 연도를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 2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한미군의 핵심 세력이에요. 7공군이 있긴 하지만 그건 공군이잖아요. 네. 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인계철선하는 것은 미 2사단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 여단이 순환 배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9개월 단위로. 그러면은 그 전투병력 빠지면은 한국에는 인계철선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주한미군 중에서도 전투병력 일부는 반드시 한국에 남기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협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4,500명이지만 그 예. 규모는 조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그렇게 아주 강력했던 6년 동안의 국방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2004년도에 12,500명을 2005년 말부로 바로 빼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 2004년, 5년, 6년, 7년까지 해서 5,000명, 3,000명, 2,000명, 2,500명에서 12,500명을 절수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28,500명을 이렇게 딱 정하자라고 한 것이 이제 2006년도, 2007년도인데 보세요. 지금 2025년도니까 20년 동안 이 병력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제 한 2주 채 안 되면 다음 정부가 들었을 텐데 다음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병력은 안 된다. 예. 전투 병력 중에서 일부는 무조건 한국에 남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 철수시키고 감축하고 하는데도
연도를 거쳐서 우리 한국 안보에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연도를 이렇게 좀 천천히 해서 조금씩 소규모로 철수를 시켜라. 세 번째, 반대급부를 내놔라. 만일 이렇게 주한미군 전체에 인계철선을 하는 전투병력이 빠지면은 예. 한국 안보에 큰 공백이 생기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우리 한국 안보를 담보할 수 없으니까 확장 억제로는 안 되니 확장 억제보다 더 다른 옵션들 예를 들어서 뭐 전술 핵무기 재배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한국에 이런 핵을 가질 수 있는 그 예비 전력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내놔라. 그렇게 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예. 뭐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네. 북한이 그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는데 여기서 배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파손되는 사고가 났거든요. 이 사고 어쩌다가 난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그 방식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기술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의 정치적 조급증의 문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진수하는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드라이독 방식이 있는데 드라이독은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네. 전부 다 건조하고 나면은 바닷물 끌어들이면은 뜰 거 아니에요. 뜨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드라이독 진수식이고요. 예. 플로팅독 진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는 U자 형태로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배가 들어오면은 끌고 나와 가지고 이게 플로팅 독은 깔아앉히면은 배가 뜨잖아요. 네네네. 세 번째는 이제 그 크레인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옮기는 거죠. 이제 바다 쪽으로. 그건 이제 아주 소규모 함정, 예. 소규모 배나 그럼 특수 선박 이런 데만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조선업 하는 사람은 워낙 잘 아시겠죠. 네. 바로 이제 선대 방식인데 네. 선이라는 것은 배선자고 대라는 것은 이렇게 밑바닥 바탕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를 뭔가의 보조 장치에 넣어서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바다 쪽으로. 그 옮기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옮길 때 선미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 예. 있고 평행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런데 통상 이것은 소형급에서 많이 써요. 네. 그런데 5,000톤급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예. 위험성이 원래 따라요. 그런데 이거를 북한이 하여간 이거를 고집해 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1,500톤급 압록급이라는 호위함 정도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했던 북한이 예. 5,000톤급을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간 거잖아요. 이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것부터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배가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동되는 속에서 여기에 선미 예. 뒷부분에 있는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바퀴축이 이탈이 되는 바람에 이것만 내려가다 보니까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이거는 결국은 땅 위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요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서 잘못되니까 여기에 선저의 파공, 구멍이 생긴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여기에 방수포를 덮여 놓아준 상태죠. 이게 기술적인 문제예요. 예. 이게 두 번째는 이게 김정은의 정치적 조급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25일 날 남포항에서 체노 구축함 5,000톤급 진수했잖아요. 예. 그 진수했는데 지금 얘가 경쟁을 시켰는데 하나는 남포조선소에서 하고 하나는 청진조선소에서 똑같은 5,000톤급을 이렇게 서로 경쟁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쪽의 조선소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이 시작은 했는데 얘는 지금 한 달이 지금 지난 거잖아요. 네. 4월 25일 날 이미 진수해서 빨라. 여기에서 사격까지 다 했는데 예. 여기는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경쟁을 시켜서 니도 빨리 해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술적인 문제하고 관계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죠. 속도만 냈군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 세계에서 김정은의 뭐 체면도 되게 구긴 상태라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책임자 문책이란 말까지 나왔는데 네네. 그럼 그 책임자는 뭐 처형이에요? 글쎄요. 이제 북한이 워낙 처형을 많이 해서 지금 질문하신 것도 바로 처형부터 예. 나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배 건조하고 그리고 진수하고 관련된 그 기관들을 한 6개 쭉 나열했죠. 네. 그래서 아마 감찰을 할 거예요. 감찰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파악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직위에서 해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노동교화대에 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감옥소에 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처형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 이걸 다 예. 이제 뭐 극노한 것을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에 아마 처형까지도 갈 가능성은 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